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얼굴을 몇 번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일고등학교 입학홍보부를 맡고 있는 입학홍보부장 이정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한일고등학교든 어떤 고등학교든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입 그리고 고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화하는 고입에 앞서서 변화하는 대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정말 중학교 3학년으로서 빠르게 훑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수시 전형이면 왼손, 정시 전형이면 오른손. 하나, 둘, 셋. 정답은 뭘까요? 양손을 든 사람이 정답입니다.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둘 다 지금 양손 든 사람들이 몇 명 보이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갈 수 있는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시와 정시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보면 수시 모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77%, 77.3, 77, 그리고 75, 그리고 정시 모집은 어때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22%, 23%, 24%.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시가 올라가고 있다. 수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 보면은 여전히 무엇이 압도적으로 많나요? 수시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수시와 정시를 두 개를 준비해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오른쪽 표에는 전국 대학교의 정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에서 24%로 올라갔어요. 정시 비율이.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어요. 주요 15개교, 11개교, 스카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왼쪽 끝에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왼쪽 끝에 있죠. 그래서 저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이렇지만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정시 비율이 어때요? 지금 보면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38%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가 정시로 뽑아지고 있고, 이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시 전형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시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형은 뭘까요? 이번에는 정답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교과전형, 종합전형 당연한 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합전형, 흔히 말하는 학종이라고 한 번 정도 뉴스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자, 수시전형은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어떤 전형이에요?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이 뽑고 있죠. 그리고 늘어나고 있어요. 종합 전형은 어때요, 지금? 심지어 옆에 보면 6,000명이 줄어들었죠. 근데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전형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되겠습니다. 얘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대학교를 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 대학교는 상위 15개 교죠. 그랬을 때 상위 15개 교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지금
지금 빨간색이 전국 대학교고요. 파란색이 상위 15개교 대학교예요. 그러면 파란색 대학교들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수능으로 가는 정시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 번째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 당연히 둘 다 중요하고 우리가 수시를 생각을 한다면 바로 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우리 몰라도 돼요.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또다시 얘기를 해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게 관건이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여러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고 여러분들의 학생부 교과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탐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내년도 3월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될까요? 당연히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걸 하면서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진로 탐색, 꼭 1학년 때 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뀌더라도 끊임없이 나는 나중에 미래에 뭘 할까,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탐구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게 1학년 때부터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겠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주변에 비해서 내가 나만의 강점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들을 1학년 때 들어와서부터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것만으로 하면 아쉬우니까 한 가지 팁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지만 큰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독서 활동입니다. 교과든지 학교 생활이든지 진로 관련된 탐색이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냥 책을 많이 읽어야지, 뭐 나 50권 읽었어, 60권 읽었어, 그런 숫자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책, 나의 인생에 크게 다가온 책,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활동을 해 나가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대학교에 보여주고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다른 친구들과 경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이 시점부터 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더 준비해서 내년도 3월 달에 모습을 보여줘야지 라고 계획하는 친구와 3월 달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와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3학년 2학기 되면서 하나씩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는 이렇게 하고요. 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시 전형은 어떻게 대학을 가는 걸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수시 전형은 생기부로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정시 전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그다음 수능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수능 공부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해야죠. 나의 실력,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수능 모습은 나의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고요. 그 실력을 쌓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지금 중학교 때도 자기주도로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한테 이제 잔소리하지 않아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 함은 뭘 말을 하냐? 원래는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읽을게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학습 결과 평가
등의 학습이 전체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 형태.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느끼고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고 이런 능력이 반드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일고등학교에 오더라도 혹은 다른 학교에 있는 학교에 가더라도 지금 가장 고등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때 그냥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고등학교 생활을 힘들어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하는 공부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의 공부가 되고 나의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쌓는 방법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크게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대학을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수시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교과 그리고 학교 생활, 진로 탐구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을 해보자. 무엇을 바탕으로?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그렇게 수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면 되고요. 정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자. 내가 의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해져 있는 공부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을 3년 동안 채우는지 4년 동안 채우는지 5년 동안 채우든지 아니면 끝끝내 그걸 채우지 못해서 다른 대학교를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정한 목표를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 3월 달부터 고등학교 생활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 실제로 지금 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의 더 좋은 말들이 더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다양한 창구들이 있으니까요. 혹은 2부 멘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